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레알 마드리드 벤튜버 마스타입니다. 지난 라리가 미리 보기 아틀레틱 클루브 편에 이어 이번 영상은 라리가 미리 보기 비아레알 편입니다. 일단 라리가 전 경기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전에도 말했듯이 모든 팀을 다룰 수 있을지 확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달려보죠. 그럼 라리가 미리 보기 두 번째 팀 비아레알 편 시작합니다. 비아레알은 우리에게 노란 잠수함으로 유명한 팀이죠. 비아레알 하면 2020-21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유를 이겨내고 첫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낸 순간과 2021-22 시즌 챔피언스리그 바이언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상하게 제 개인적으로 비아레알 하면 파레오가 떠오릅니다. 이게 발렌시아에서 은퇴할 줄 알았던 파레오가 피터림의 병크로 떠난 것이 충격적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또 파레오의 노란 유니폼이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비아레알의 1, 2, 3라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까지 치러진 지금 비아레알은 리가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먼저 1라운드부터 살펴보면 승격팀인 레알 오비에도를 상대로 홈 개막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27분 레알 오비에도에 알베르토 레이나라는 선수가 퇴장당하며 비아레알이 오비에도를 두드려 팼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하면 4-4-2죠. 퇴장 선수도 있었고 중앙지역을 단단하게 걸어잠그는 마르셀리노의 4-4-2 전술 아래 게요와 코메사냐가 중원을 장악하며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루이스 주니어로의 선방력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입생인 무리뉴는 확실히 잘하더군요. 제라르 모레노에 대해서는 조금 슬픕니다. 이제는 몸이 못 버텨주는 느낌이 너무 크네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경기 상대는 지로나였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압살 그 자체였습니다. 지로나를 잠깐 말해보자면 시티풋볼 그룹 아래 꽤 파격적인 영입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못하면 아무리 미첼 감독이라도 경질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이 경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뷰캐넌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페페와 아코마의 차출이 확실한 가운데 그 시기를 뷰캐넌과 함께 잘 넘길 수 있다면 뷰캐넌의 지금 활약은 비아레알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경기에 대한 짧은 감상은 경기 자체가 워낙 비아레알이 압도하기도 했고 마르셀리노의 단단한 전술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비아레알 팬들에겐 아쉬운 경기였죠. 3라운드 셀타 원정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에게는 어려운 경기였지만 페페 신의 환상적인 패스앤무브로 선제골을 득점했습니다. 진짜 환상적인 연기였고 마무리였습니다. 확실히 페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비아레알이 90분까지 버티면서 승리 하나 했지만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의 뚝배기에 무너졌습니다. 이러니 비아레알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전술적으로 살펴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타가 마르셀리노의 4-4-2를 너무나도 잘 공략했습니다. 중앙을 단단하게 지키고 상대가 공을 사이드로 보내게 하는 마르셀리노의 전술에 셀타는 스투포를 전진시키고 양 윙백들을 넓게 배치하면서 쓰리톱을 가동해 측면으로 공을 빼더라도 인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공을 중앙으로 찔러 넣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을 뺏기면 곧바로 1대1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작해 비아레알이 잘하는 빠른 공격 전환을 못하게 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첫 장면을 보시면 셀타의 스토퍼가 과감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진은 측면 방향이고 이는 뷰캐넌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셀타는 이런 식의 전진을 활용해 한 명을 끌어내고 측면으로 공을 보내 수적 우위 또는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음 장면인데 딸려나갔던 뷰캐넌이 돌아오고 있지만 늦은 상황입니다. 저 상황에서 공을 잡은 셀타 측면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포이스가 붙는다면 동률이지만 포이스가 붙음으로써 중앙 상황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 또는 미드필더가 붙는다면 동률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공격도 보시면 동그라미 공간 안에 셀타 선수들이 절대 숫자적으로 밀리지 않죠. 이번에는 방향을 안쪽으로 향하면서 라파마린이 바라봐야만 하고 뒷공간도 의식해야 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빨간색 동그라미의 셀타 선수는 자유도를 얻게 되죠. 다음 장면입니다. 전환만 된다면 바로 반대편 2대1 상황입니다. 매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셀타는 이 공격 전환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셀타가 득점을 못한 이유입니다. 전술은 좋았으나 수행 능력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아쉬웠던 것이죠. 그렇다 해도 셀타가 비아레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이렇게 공을 잃었을 때 1대1로 빡세게 압박하며 비아레알의 장기인 빠른 공격 전환을 초기에 막았기 때문입니다. 비아레알이 뚫어내고자 했지만 압박당하는 빡빡한 상황에 공이 제대로 돌기 힘들었고 패스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중원진 구성도 게웨와 코메사냐인데 파티가 없는 이 중원 조합은 공을 유연하게 돌리기에 강점이 있는 조합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레알은 셀타비고에게 공략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페페신의 미친 패스앤무브로 선제골을 뽑아낸 점은 선수들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결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아레알의 3경기를 살펴봤는데 총합해서 간단하게 리뷰하자면 비아레알은 확실히 마르셀리노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구나 느껴집니다. 확실히 단단하고 강한 팀으로 라리가 상위권 팀입니다. 3라운드 셀타가 준비를 잘해와서 비아레알이 고전하긴 했지만 지금 비아레알의 수비는 엔간한 공격은 다 튕겨낼 힘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레알은 새로운 영입생들이 많습니다. 이 선수들이 마르셀리노의 4사이에 잘 적응하는 것이 이번 시즌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아틀레틱 클루브 때와 같이 비아레알도 스쿼드로 확인하고 가야겠죠. 비아레알의 2025-26 시즌을 예측하기 위해 스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 때도 말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팀 멤버로 있는 선수들을 가져온 것이니 혹시 비아레알 팬들이 보시기에 뉴스에서 올라온 선수가 없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골키퍼부터 살펴보면 주전 골키퍼는 루이스 주니오르, 서브 골키퍼는 테나스, 서드 골키퍼는 콘데가 있습니다. 우선 루이스 주니오르에 대해 말해보자면 비아레알의 골키퍼 클럽 레코드입니다. 젊은 선수이고 발전해야 하는 선수이죠.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그렇게 임팩트 있는 골키퍼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 2, 3라운드를 자세히 봤는데 세이브에 대한 장면을 볼만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에게는 무난한 키퍼 혹은 평가가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테나스는 이번 시즌 영입됐습니다. 테나스를 서브라고 생각한 이유는 콘데는 선방이 진짜 좋은 골키퍼로 아는데 그거 원툴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르셀리노가 선방 원툴보다는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테나스를 서브로 기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우선 주전으로 생각되는 2명을 말해보면 헤나투 베이가와 포이스입니다. 둘 다 런던에서 왔네요. 헤나투 베이가는 비아레알 팬분들이 기다리시던 왼발 센터백 영입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아레알이 크게 질른 만큼 기대되는 센터백입니다. 포이스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에서 넘어올 당시 의문표가 따라붙었지만 비아레알에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비아레알의 국밥 같은 선수고 미들맨입니다. 자, 이제 서브로 볼 수 있는 캄부알라와 라파마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캄부알라는 맨체스터에서 왔습니다. 이 선수는 큰 문제가 없다면 안 나오는 게 비아레알 팬들 혈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드업에서 실수하면 꼭 이놈이더라고요. 라파마린은 레알 팬인 저에게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카스티아 출신이죠. 경기를 뛰는 것을 보니 생각보다 빌드업이 좋았습니다. 근데 느리긴 하더라고요. 뒷공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카스티아 출신이니 응원합니다. 나바로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로건 코스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왼쪽 십자인대가 완전히 찢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센터백 라인은 헤나토 베이가와 포이스를 주전으로 쓰고 라파마린이 뒤를 뒷받쳐주면 리가에서 최상급 센터백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사이드백입니다. 선수를 살펴보면 카르도나, 이 선수는 리베급 실력을 가졌습니다. 대체 불가 자원이고 지난 시즌 앵간한 상대팀 윙어들은 다 막아내는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몰레이로랑 합이 마저 들어간다면 비아레알의 좌측 공격은 더욱 무서워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영입된 무리뉴에 대해 말해봐야겠죠? 정말 좋은 영입입니다. 우선 공격 시 3백으로 변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풀백이지만 사실상 센터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타전 조금 불안했던 것 외에는 빌드업 과정에서도 수비에서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의문인 건 알레띠가 생각보다 싸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두 선수를 말해보자면 알티미라가 있고 페드라사가 있습니다. 알티미라는 임대 갔다 돌아와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서브로 남았나 봅니다. 페드라사는 부상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강하게 바라고 카르두너가 너무 잘해서 서브로 로테이션 포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드필더입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비아레알 미드필더 라인은 겁나게 단단하고 강합니다. 개부터 말하자면 마르셀리노가 데려온 최고의 미드필더입니다. 중원에서 경합지표를 항상 최상위권을 찍으며 중원 장악력이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런 개가 함께하니 비아레알 팬들이 욕했던 코메사냐도 살아났죠. 수비적인 부분을 개가 커버해주니 코메사냐는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미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개와 코메사냐 조합은 최고였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도 기대되는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건 결과 나올 때까지 알 거 없고 확실히 들어오면 공이 돌아가는 게 다른 토마스 파티입니다. 코메사냐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곳곳을 누비더라도 결국 공이 전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걸 파티가 미친듯이 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고 돌리면서 풀어주는 역할은 파티가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노란색 유니폼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파레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발렌시아를 떠날 때 확실히 충격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아레알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 레전드로 도약하고 있죠. 신체 능력이 떨어졌어도 파레오는 파레오입니다. 패스라는 기본기에서 파레오를 따라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워드 중 윙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언급하고 가야겠죠. 페페가 자개로 비아레알로 갈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에서 확실한 에이스로 올라온 페페입니다. EPL 팬분들은 저놈이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라리가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한 그 모습을요. 셀타전 패스앤무브를 보면 이번 시즌도 매우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피노가 나가면서 들어온 몰레이로도 말해야 합니다. 사실 피노가 나가면서라기보다는 바에나가 알레띠로 이적하면서 온 게 맞지만 말이죠. 일단 적응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라스팔마스 선수였어가지고 노란색 유니폼이 어색하지 않고 부상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할 선수는 솔로몬, 뷰캐넌, 아쿠마그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라 했습니다. 하지만 뷰캐넌의 헤트트릭이 너무 뜬금포라 말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로나가 못한 것도 팩트지만 어쨌든 골을 그냥 주워 먹은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고 드리블도 다 좋았습니다. 뷰캐넌이 이렇게 활약해준다면 페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비는 시간을 뷰캐넌이 커버칠 수 있어 비아레알 팬들 입장에선 이보다 좋을 수 없겠네요. 아코마은은 장기 부상이 안타깝습니다. 테크니션에 좋은 선수라 생각했는데 다시 날아오를 날을 기다려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입단부터 팬들이 성명내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벌써 민심 잃으면 적응 어떻게 할런지 조금 걱정됩니다. 자, 이제 윙어를 제외한 포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온과 눈물의 작별을 한 영입생 미키 우타제를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디스에게 지분이 50%가 있는 에용이 나가면서 톱 위치에 너무 세컨톱 성향의 선수들만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전통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미키 우타제가 비아레알로 왔습니다. 원래 도우비크만 주구장창 원하는 줄 알았는데 미키 우타제가 비아레알 입장에선 매우 좋은 영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말해야겠죠. 지난 시즌 19골로 비아레알을 챔스로 보낸 남자 아요세 페레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요세 페레즈는 이미 훈련에 복귀했고 A매치 이후 다음 경기부터는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요세 페레즈의 복귀로 비아레알의 공격은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제라르 모레노 형님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실력은 아직도 진짜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젠 진짜 몸이 못 버티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이번 시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타니는 MLS 출신이라는데 스페인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엔 제가 잘 모르는 선수라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을 살펴봐야겠죠. 비아레알의 감독 마르셀리노입니다. 마르셀리노 하면 4-4이죠. 하지만 경직된 것이 아닌 중앙 지역을 꽉 잡으며 유연성 있게 변화하는 4-4-2입니다. 중원을 단단하게 지키고 상대가 공을 사이드로 빼면 달려들어 공을 뺏어내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죠. 그리고 이 조직력은 마르셀리노 감독이 정말 잘 만듭니다. 이번 시즌도 3경기지만 확실히 전술적으로 단단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영입생들도 적응시켜 자신의 전술에 녹여낸다면 더욱 무서운 팀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의 이번 시즌은 리가와 챔스를 병행하며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을 위해 영입도 착실히 잘 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번 시즌도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총합적으로 마무리하자면 나간 선수들도 많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입은 너무 좋았다 생각합니다. 팀이 더욱 강해진 느낌이 들죠. 주전들만 보면 어디 하나 구멍이 없는 스쿼드라 리가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영입된 선수들이 마르셀리노의 4-4-2에 성공적으로 적응만 해준다면 이번 시즌도 비아레알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예측을 위해 걱정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을 짧게 말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제 시작되는 미친 일정입니다. 알레티 토트넘 원정 일정에 유벤투스로 시작해서 맨시티로 끝나는 저 일정이 진짜 미쳤습니다. 저 일정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비아레알의 전반기가 좋을지 나쁠지 갈리겠네요. 두 번째 걱정되는 점은 어쨌든 바에나가 떠나면서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상 조심입니다. 제가 라리가를 봐오면서 부상 억가당하는 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유독 비아레알은 그 부상 억가에 항상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치지 않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대되는 부분을 말해보죠. 우선 마르셀리노의 지도력입니다. 마르셀리노가 만든 비아레알은 지금 앵간한 공격력은 다 튕겨내는 단단한 수비를 갖췄습니다. 레알 팬인 제 입장에서도 비아레알의 수비가 현재 리가 최상급이라 알론소 감독이 어떻게 파해할지 걱정됩니다. 두 번째 기대 요소는 아요세 페레즈의 복귀죠. 이제 복귀하는 아요세 페레즈가 새로운 영입생들과 합을 맞추며 시너지를 내는 모습은 비아레알의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스쿼드 자체가 매우 강력합니다. 아틀레틱 클루브는 센터백이 문제였죠. 비아레알은 문제인 곳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리가 최상급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비아레알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와 비슷하게 우선 리가에서는 확실한 강팀이고 팀 자체가 단단합니다. 주전 스쿼드에서 어디 하나 구멍 난 곳 없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레알 팬이니 1등은 당연히 레알이고 2등은 바르셀로나로 했을 때 아틀레틱 클루브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위로 두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틀레틱 클루브와 비아레알의 순위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일정이 쉽지 않아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 이 강한 스쿼드에 마르셀리노라면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비아레알의 2025-26 시즌 리가 순위와 챔스 성적은 리가 3위, 챔피언스 리그 16강 직행을 예측하겠습니다. 3위에 둔 이유는 일단 스쿼드 자체가 너무 좋고 후반기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아틀레틱 클루브보다 순위를 위로 올린 이유입니다. 아틀레틱 클루브가 4위고 비아레알이 3위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예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틀리면 알레티 팬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틀레틱 클루브와 비아레알이 알레티가 정상화되는 동안 벌어놓은 승점을 알레티가 빠르게 정상화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과감하게 비아레알을 3위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챔스는 16강 직행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벤투스를 홈에서만 잡으면 말이죠. 아무튼 제가 예측한 2025-26 시즌 비아레알의 성적은 리가 3위, 챔스 16강 진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에 이어 두 번째 팀은 비아레알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EPL 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라리가 팬분들이 적어도 라리가도 이렇게 시즌을 미리 보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클럽은 레알 베티스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